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에 집착하고 있다면서 몸이 달아하는 모습이 안타깝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한편 고민정 의원을 후궁에 빗대 표현한 조수진 의원 발언 논란도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정치권 이슈들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조청래 전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제 신년 기자회견 내용인데요. 안철수 대표가 저는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3월에 단일화는 너무 늦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인 것 같습니다. 기자의 질문에 너무나 서울시장 후보가 된다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이 몸이 달아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 일주일 정도면 단일 후보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좀 차갑게 선을 긋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은 단일화는 열어놓은 겁니까? 일단은? 단일화 가능성은 열어놓은 거죠. 예. 열어놓은 건데 문제는 이제 제일 처음에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하고 단일화 제의를 했을 때 네. 그 상황, 국민적 관심이 일었잖아요. 예. 그 상황 이후에 상황이 좀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국민적 관심이 좀 희석되고 옅어지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4.7 보궐선거에 대한 당내 방침을 사실상 정했지 않습니까? 경선 이후에 후보 선출 이후에 단일화로 정하고 난 뒤에 네.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여론이 좀 반전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안철수 대표가 개방형 플랫폼을 국민의힘이 주도해서 하면 자기가 들어가겠다고 얘기했는데 네. 사실은 개방형 플랫폼을 해서 들어가겠다면 입당을 못할 이유도 없거든요. 경선과 단일화는 명백하게 다릅니다. 경선은 당내 구성 인자들끼리 해서 선거법 진 사람이 출마를 못하는 선거법의 제약을 받는 것이고요. 예. 단일화는 당대당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경선을 해서 보수 후보가 난립한 상황을 이용해서 이긴 다음에 4번을 달고 나가겠다. 이거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안철수 대표가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경선을 하겠다면 입당을 하셔야 되고 예. 단일화를 하겠다 그러면 3월 4일 국민의힘 후보가 정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결국에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 안철수 대표가 처음에 출마 선언했을 때 굉장히 관심을 많이 끌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진 것 같다라는 말씀이 네. 지금은 국민의힘의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오세훈, 나경원 이런 후보들의 경쟁에서 관심이 많이 쏠리니까 네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궐선거는 단일화가 국민의힘에서는 나중에 안 돼도 괜찮다 이런 생각도 혹시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단일화를 원하죠. 원하지만 정치적 상황이라는 게 유불리를 판단을 하다 보면 안철수 대표가 응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 경우까지를 포함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상대 입장에서 보면 안철수 대표의 단일화, 국민의힘과의 관계 어떻게 보이세요? 안철수 대표가 이제 3월이면 늦다라고 한 것은 네. 그 시기가 되면 본인한테 불리하다는 뜻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이 되면 그 후보가 최소한 저는 30%갈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럼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야권표들은 그쪽으로 하기 때문에 본인이 후보가 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자꾸 이제 빨리 하자고 재촉하는 거죠. 예, 그러면 결국에 국민의힘과 안철수 대표의 단일화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시간은 저는 국민의힘 편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다만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개인적인 취향인지 호불호인지 안철수 대표를 굉장히 좀 이렇게 표현하자면 조롱하는 것 같아요. 뉘앙스 자체가 저 양반은 정치할 깜냥이 못 돼.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적절한 수준까지 하면은 상대인 안철수 대표의 몸값을 막 후려치는 그런 역할은 할 수 있는데 예. 좀 과해지면은 우리 흔히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안철수 대표님 생각은 본인도 잘 모른다고 어떻게 또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이 올 수도 모르니까 적절한 수준에서 막 관리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김 위원장의 비판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건 안철수 대표의 단일화 협상 의지인데 이렇게 계속해서 좀 굳건한 태도를 유지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은 이게 뭐냐면 보궐선거의 특성상 비례의석 세석을 가진 정당이 보궐선거를 치러 나간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저는 이걸 안철수 대표께서도 경험상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 선거 당시를 우리가 돌아보면 당시에 박원순
김문수, 안철수 세 분이 경쟁을 하셨는데 예. 그 선거 3, 40일 전에 여론조사를 보면 안철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상당히 앞섰습니다. 네. 그런데 선거 당일날 투표함을 열어보니까 김문수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5% 정도 이긴 걸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갈수록 안철수 후보의 입지가 좁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게다가 안철수 후보는 잘 아시는 것처럼 두 분이나 후보 양보를 했지 않습니까? 2011년도 박원순 전 시장에게 양보를 했고 예. 2012년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양보를 했고 2014년도에는 민주당하고 합당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대표를 함으로 해서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는 데 사실상 도움을 준 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번에 안철수 대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가 단일 후보가 되어서 자신의 정치적 역정이나 이미지를 크게 전환을 해야 되는 네. 상황이어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단일화 과정이 꼭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당에서도 안철수 후보의 바로 그런 점들을 주시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상황을 봐가면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알겠습니다. 제가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나 드리면 잠시만요. 요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 하나 전해드리고 얘기 듣겠습니다. 지금 조국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가 지금 나왔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지금 1심에서 유죄입니다. 집행유예 2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거면 그 의원직 상실이 확정이 되면 의원직 상실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선거 관련 정치관계법은 아니지만 예. 실형이 선고되면은 국회의원직을 이렇게 상실하게 되어 있죠.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럼 이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도 같이 물려 있는 상황이라서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관측도 있던데 이번 판결 1심 선고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물론 1심이니까 2심 또 하면은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은 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재판과 연동되어 가지고 좀 그 법정권에 좀 우려 섞인 그런 뭐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최강욱 대표는 완전히 이런 일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한 상황인데 이렇게 유죄가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정경심 교수 재판 때 네. 1심 선고 때 보면 8개 사항에 대해서 다 법원에서 인정을 했잖아요. 예. 특히 허위 스펙 문제, 뭐 증명서 발급 문제, 그때 이미 이게 저는 이 문제가 그때 예. 예시가 된 거고요. 예. 최강욱 대표나 조국 전 장관이나 다 재판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본 겁니다. 네. 게다가 이거는 지금 사실 공문서 위조잖아요. 인턴 허위 증명서라는 게. 예. 큰 거죠. 금고 이상이면은 현역 의원이 배치를 내려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1심 선고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는 소식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조금 전에 하시려는 말씀 다시 들어볼까요? 예, 저는 그 안철수 대표가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네. 완주하기 어렵다고 보는데요. 이분이 경제인이지 않습니까? 네. 서울시장 선거에서 15%를 득표하지 못하면은 선거운동 비용을 100% 환급받지 못합니다. 예.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저는 김종인 대표가 이런 것까지도 염두해서 지속적으로 안철수 대표가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상황을 만들려는 궁극적인 의도는 국민의힘에서 후보자를 내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죠. 이제 국민의힘 후보로 단일화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죠. 네. 예, 알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윤석열 총장을 뭐 생각해서 한 언급이었겠죠. 별의 순간이 온 것 같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근데 어제는 질의응답 과정에서 관심이 없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우선 김종인 위원장, 비대위원장의 행보를 보면요. 네.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되었든 국민의힘 주도로 전국을 주도하고 후보를 내고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는 겁니다. 네. 제가 볼 때는 당인으로서는 매우 당연한 얘기고요.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거는 사실 몇 가지 점에서 저희가 짚어봐야 됩니다. 예. 첫 번째로 시간적 문제인데요. 예. 윤석열 총장의 임기가 올해 7월 24일까지입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 당원에서는 9월 초까지 후보를 선출해야 되고요. 지금 현재 국민의힘 당원에서는 11월 초까지 후보를 선출해야 되는데 대통령 후보요. 7월 25일 이후부터
2개월에서 4개월 사이에 윤석열 총장이 실제적으로 대선 후보로 경선에 이길 수 있는 구조를 갖출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랄까 지지도는 조국 전 장관 그다음에 추미애 전 장관의 핍박 찍어내기 때문에 올라간 건데 네. 대통령께서 지난번 신년 기자회견 하시고 최근에 박범계 장관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휴전기에 들어갈 것 같거든요. 예. 휴전기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예. 세 번째는 정치적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체적인 컨트롤 능력이 지금 윤석열 총장에게 있느냐. 세력이라든가 지역 기반이라든가 수단이라든가 이게 전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7월 24일 이후에 윤석열 총장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본 다음에 당이 대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김종인 위원장의 말씀도 그 말씀이라고 저는 보고 그 있습니다. 많은 뜻이 짧은 그 대답에 예, 들어있는 그 안에 거거든요. 그게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제 정치권에서는 이 내용도 논란이 됐습니다. 예. 국민의힘의 조수진 의원이 민주당의 고민정 의원을 두고 후궁을 빗대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된 건데 고민정 의원도 고발에 나선 상황이고 민주당도 사퇴 요구에 나선 상황에서 일단 오늘 조 의원이 논란에 송구스럽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애초 취지와 다르게 비유적 표현이 정치적 논란이 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 내용이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고민정 의원은 고발이 아니라 고소를 한 거죠? 예. 그렇죠. 예. 고민정 의원의 고소권은 이 당사자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모욕죄라든가 이런 게 성립될 수 있고 한편으로 또 성희롱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 법조인들도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정치를 하다 보면은 뭐 저도 이제 평론을 하는 입장에서 때때로 비유를 하거나 조롱을 하기도 합니다. 하는데 이번은 정말 역대급이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성인지 감수성의 문제도 있고 정치를 보는 시각 자체도 굉장히 봉건적으로 보고 있다. 예. 누군가의 이 권력자에 의해서 낙점을 찍어서 특혜를 봐서 그 사람이 출세할 수 있다라는 식의 생각인 거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이제 고민정 의원이 지역구에서 야권 대권 주자를 꺾은 거예요. 굉장히 고생해서 저 자리까지 간 겁니다. 본인은 비례대표입니다. 오세훈 후보를 꺾었다는 말이죠. 그렇죠. 본인은 비례대표로 쉽게 들어왔어요. 네.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 전에 저기 청문회 때 박범계 의원의 2천만 원 재산 누락에 대해서 굉장히 호통을 쳤는데 네. 본인은 훨씬 더 큰 액수의 재산 누락 사건으로 재판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예. 앞뒤가 안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제 정치인들이 비유나 이런 표현들을 할 때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진중권 씨와 배현진 의원이 머리에 뭐 우동이 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말로 표현할 수 없겠는데 저는 그때 나는 뭐라고 표현할까 생각해봤어요. 뭐 누란이 쌓여있다 앞마당에. 네. 이게 뭐냐면요. 고전이라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성경이라도 많이 열심히 읽어보시면요. 우리 역사적으로 검증된 좋은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 좀 고급스러운 언어로 해야지 정치가 품격이 높아지지. 저는 이 정도 수준은 정치의 품격을 완전히 훼손시키고 국민들에게 혐오받는 정치인의 모습을 저는 보였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 부분을 좀 결자해제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앞서서 국회윤리위원회 제소하는 게 어떨까? 저는 뭐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네. 여기 대해서 바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이 사안의 발단은 사실 고민정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자기하고 경쟁했던 오세훈 전 시장을 조롱한 데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발단은 고민정 의원이 먼저 만드는 건 맞고요. 거기에 대한 조수진 의원의 대응은 제가 보기에도 적절한 건 아닙니다. 네. 정치를 하면서 공격을 안 할 수는 없는데 이게 금도가 있고 언어의 품격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제가 보기에도 이게 지금 수준이 낮고 국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실망을 주는 거거든요. 예. 특히 여성 비하 발언이라든가 이런 그게 내용이 뭐든지 간에 의도하는 바가 뭐든지 간에 잘못된 게 있으면 빨리 사과하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면 사과하고 시인하고 내리는 것이 예. 국민에 대한 예의다 이렇게 봅니다. 정당의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네. 글은 내린 것 같고요. 근데 그 당내 김근식 의원도 직접 사과를 해라 당사자에게 이런 말을 한 것 같은데 네. 그 조수진 의원의 그 입장문을 보니까 고민정 의원에게 사과한 게 아니고 내 뜻이 이렇게 잘못 전달된 거에 대해서 송구하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당사자에 대한 사과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적절한- 1차적으로는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게 맞고요. 예. 그다음에 고민정 의원의 잘못을 지적하되
과도한 표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민정 의원이 네. 나한테도 진 사람이 서울시장 나가는 게 이게 맞느냐, 앞뒤가 맞느냐, 이 정도 수준이 그건 뭐 조롱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이제 비교할 수 없는 막말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고민정 의원이 이 개인적으로 소를 취하지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불쾌했을 겁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이낙연 대표가 어제 그 인권위원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서 이거는 뭐 성희롱이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잖아요. 네. 이낙연 대표가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두 번째로 사과를 공식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늦은 사과 아니냐, 그리고 지금 보궐선거용 사과가 아니냐 이런 또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네. 인권위원회 발표를 기다린 다음에 사과를 해야 되는 내용이냐 예. 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6개월이나 지났거든요. 그 6개월 동안에 이낙연 대표께서 피해자를 갖다가 피해 호소인이라고 함으로 해서 사실상 2차 가해를 하셨고요. 네. 그다음에 당 대표로서 당헌을 바꿔가면서까지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후보를 냈고 예.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기책사유위에서 만든 건데 838억 원의 돈을 서울 시민들, 부산 시민들이 내야 되잖아요. 이걸 주도하신 분도 사실은 이낙연 대표세요. 그런데다가 최근에 이제 김종철 정의당 전 대표의 성추행 문제가 불거지니까 진보진영 전체의 선거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봐서 사과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 경우에는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당연한 지적이라고 보는 거고요. 예. 뭐 지금 생각해 보면 6개월 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사과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뭐 후회도 됩니다만은 예. 사실 꾸준히 사과의 말씀은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야당이나 이런 사과하라는 공세가 있었기 때문에 사과를 했는데 또 뭐 더 하라고 하니까 참 난감한 상황인데요. 민주당의 귀책 사유가 있다는 비판도 달게 받아야 되고요. 예. 다만 저희가 그런 비판을 받으면서도 후보를 냈는데 후보를 내는 것 자체가 또 2차 가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면은 이제는 선거 자체를 이 또다시 성희롱 그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 자체도 또 어떻게 보면 이것도 2차 가해가 아닌가. 이렇게 자꾸 뺑뺑이 돌듯이 다람쥐 책바퀴 돌듯이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 때문에 비판하실 것은 충분히 비판하시되 이것을 정쟁의 요소로 다시금 뻥튀기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선거욕은요, 나오면 이유 불문하고 사과부터 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지금껏 다 그래 왔고요. 재판의 결과를 기다린 다음에 하는 거는 늦지 않습니까? 대부분까지 가야 됩니까? 지금 돌아가신 분을 잡고서 얘기할 수도 없고 언제 민주당이 이걸 제대로 된 사과를 국민들한테 했습니까? 저는 했지 그걸 본 적 않습니까? 없습니다. 어제 이낙연 대표가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안 하셨잖아요.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거죠. 네, 이 내용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오늘부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임기가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예. 국민의힘에서는 야당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장관급 인사, 27번째 인사라며 비판에 나섰는데 사실 문 대통령이 줄곧 협치를 강조해 오고 있는데 인사 자체는 야당 동의 없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 어떻게 좀 지금 보십니까?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20대 국회에서만 23분의 장관을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없이 바로 임명을 하셨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 동의 없이 한 거는 27번째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럴 거면 뭐하러 청문회를 합니까? 인사청문회. 인사청문회가 무슨 요식행위도 아니고 통과 의례도 아니고 말로는 협치를 하는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요. 게다가 지금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전 장관, 지금 박범계 장관까지 뭐 고소고발을 당했거나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분들이고 법무부 차관은 지금 뭐 택시기사 폭행 및 위정교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 예. 뭐가 법치고 뭐가 공정이고 협치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일방 독주고 독재죠. 예,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예. 왜 국민의힘이나 야당 쪽에서 인사청문 동의를 안 해준다고 보세요? 그래서 일단 뭐 발목 잡기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뭐 여당이 독주하고 있다는 뭐 비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역으로 야당은 태업하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수업 준비 아예 안 해 하고 주고 들어오는데 같이 토론할 수가 뭐 없는 상황인 거죠. 예. 꾸준히 뭐 입법
여당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안도 내놓고 민생 입법도 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예. 저희도 야당일 때 여당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보면은 무상급식이라든가 반값 등록금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민생 입법들 해가면서 비판했습니다. 야당도 이 비판할 것은 충분히 비판하시되 야당이 또 법을 제정할 수 있으니까 입법 활동을 하시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박범계 의원 뭐 범법이 어떻고 비판하는데 그럼 나경원 시장 후보도 똑같이 패트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장관이야 사퇴하면 그 말이지만은 서울시장은 또 혹시라도 재판받아서 문제되면은 또 보궐선거 해야 됩니다. 그래 이게 도찐 개찐이 상황을 가지고 정치 혐오를 자꾸 부추기면서 비판하지 말고 네. 일 좀 하면서 좀 비판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잘 피해가시네요. 이제 보궐선거 얘기도 해보죠. 이제 그 여권의 후보죠. 박영선 전 장관 출마 선언했고 이제 그러면 우상호 후보랑 2파전으로 계속 이제 가는 거잖아요. 어때요? 일단 초반에는 야권의 후보들이 그 흥행을 계속 이끌고 왔는데 지금 여권의 관심, 국민에 대한 관심 전략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야권의 흥행은 정쟁과 내부의 정쟁입니다. 네. 내부의 정쟁과 단일화라는 정치 게임으로서 지금 이슈를 만들어 오고 있는데요. 예. 이게 조금 지나면 지칩니다. 왜? 페어하지 않거든요. 이 당장 안철수 대표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설전을 보면 페어하지 않기 때문에 예. 국민들이 지치게 돼 있거든요. 막장 드라마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반면에 여당은 별 재미는 없어요. 예. 왜? 정책 가지고 하니까. 네. 우리 국민들이나 언론이 솔직히 정책 잘 안 다뤄주잖아요.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정책의 차이를 갖고 가면서 저희도 이 두 후보가 적당히 좀 설전도 하고 예. 적당히 좀 저는 공격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게 사실은 이 정치를 보는 두 가지 재미입니다. 정책의 재미, 공방의 재미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가져와 가다 보면은 저는 전세가 역전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좋게 내다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분위기가 진짜 뭐 누나 동생 이런 것처럼 박영선 장관이 그 출마 선언을 할 때 우상호 후보가 공식적인 일정을 안 잡았다면서요. 예, 누나 약간 동생도 배려가 차원인가요? 그렇죠. 누나 동생도 한 번씩 예. 싸워야죠. 집안 형제들끼리도 싸우잖아요. 너무 평온하다 지금은. 예, 예. 알겠습니다. 상대 쪽에서 볼 때는 그 두 후보에 대한 그 느낌은 어떻게 보세요? 그 뭐 어차피 지금 민주당이든 뭐 국민의힘이든 이제 차가 출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흥행 요소가 가미되고 있는 건 맞는데요. 예. 우리가 보통 선거를 볼 때 구도와 이슈 측면을 가지고 보면 조금 명확하게 보입니다. 지금 네. 구도는 뭐 민주당 대 국민의힘의 구도보다는 범여 후보 대 범야 후보고요. 예. 그 큰 흐름은 문재인 정권 심판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 후보들의 선거운동이 재미있게 가긴 힘들죠. 지금 상황 자체가 큰 흐름이 문재인 정권 심판론이기 때문에 네. 그렇고 이슈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권 단일화 이슈가 워낙 거대 이슈로 던져져 있기 때문에 요거를 뒤집을 만한 민주당 내에 큰 이슈가 나오기는 힘든 상황이다. 당분간 저는 그리 보는 것이고요. 다만 보궐선거가 투표율이 한 40% 정도다 보니까 역대 보궐선거가 조직선거의 양당을 띱니다. 예. 예. 근데 민주당이 지금 서울 시내 의석 중에서 41개인가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 25개 구청 중에서 24개 구청장을 네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의 선거 전략은 조직 선거로 갈 거다. 예.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이번에 전략은 정권 심판론으로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까? 그렇죠. 예, 정권 심판론과 단일화 이슈로 예. 거기서 어떤 결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흐름을 좌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권 심판론이 그러면 이제 그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예.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끝난 이후로 지지율이 다시 40%를 넘어섰습니다. 보궐선거 상황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40%다. 보궐선거의 투표율이 보통 얼마 정도 될까요? 뭐 제가 보기에는 40% 근저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상황인데 예, 예. 여당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야당의 정권 심판론이 크게 먹히지 않을 것이다. 뭐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한편으로 보면 이게 대선의 전초전이기 때문에 예. 이 서울시장뿐만이 아니라 과연 그러면 국민의힘이 과거 우리가 이야기했던 국정농단의 이 본류 후예로서 스스로를 혁신하고 정권을 맡길 만한 곳으로 혁신되었는가라는 그런 것에 대한 평가도 저는 다시 나올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선이 1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대선의 모델하우스를 보여주는 선거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감히 여당 후보들에게도 말씀드리자면은 예. 서울시장 선거처럼 하지 말고 대선 선거처럼 나라 전체를
이렇게 조망하면서 하는 선거를 해야지만이 주목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요. 서울시장 당선되는 순간에 여야를 막론하고 바로 차기 대권주자 1, 2위로 올라갑니다. 아, 예, 그런 상황을 좀 염두에 두고 선거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서울 그 시장 후보도 그렇고 부산 시장 후보도 그렇고 약간의 그 국민의힘에 대한 지적 중에 하나가 후보들끼리 너무 좀 다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 관계들은 네네.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당내에서 좀 정돈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시민검증위원회 이런 게 가동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지나친 부분은 적정하게 제어를 하고 제약을 해가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예. 선거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갈 겁니다. 오늘부터 이제 부산에서 후보 PT가 시작돼서 네. 그 장정이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최종 후보가 결정되는 게 3월 4일입니다. 예. 그간에 이제 네 명이 결정되는 건가요, 그럼? 네? 최종 후보가 3월 4일 날 결정이 됩니다. 예, 예. 되고 이제 2월 5일 이후면은 본선 후보 4명으로 좁혀지면 아, 네네. 1대1 네. 스탠딩 토론 같은 게 가면서 좀 국민적 관심을 고조시킬 수 있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조청래 전 국민의힘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